자, 요거는 2학년 20년 3월 학평 과학지문 3점 보기 문제입니다. 지문은 아직 안 봤어요. 지문은 아직 안 봤고 이 이후 문제, 이 다음 문제, 2점짜리 보기 문제라서 이거 먼저 풀고 여기에 필요한 딱 1문단만 읽은 상태인데, 자, 항우울제가 여기 있습니다. 항우울제가 여기 있어요. 그럼 일단 여기서부터 봐줘야 될 텐데, 이 전이랑 후 부분도 아마 필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단은 읽지 않을 겁니다. 항우울제는 일단 신경작용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 편이라고 했죠. 이 앞에서 우리가 본 수용체와 결합하는 방식의 요 녀석과는 살짝 연관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앞부분을 먼저 읽고 나서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여기를 보면서 그림과 맞춰 주시면 되겠는데, 일단 읽어볼까요? 수용체와 결합하는 방식이 아니라면은 뭐 어떤 식일까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병원체에 작용을 해, 병원체에 먼저 들어가거나 아니면 수용체, 몸에 있는 수용체에 들어가거나 이 두 가지로 갈라가지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치? 뭐 리간드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 그쵸? 앞부분 문단 흐름은 좀 이해를 했니? 여기에서 이제 뭐지? 수용체와 결합. 이거는 원래 병원균이 결합하지 못하게 새치기에서 병이 안 걸리게 하는 녀석이죠. 그리고 이 다음은 뭐예요? 대체로 약은 병원체에 작용하거나 생체에 직접 작용하는 방식인데, 병원체는 뭐예요? 읽어보시면 박테리아가 뭔가를 가져와 가지고 나쁜 걸 만드는데, 그 가져와 가지고 맞추는 그 구멍에다가 약을 때려 박는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결합 못하게. 그러면은 뭔가 안 좋은 걸 만들 수가 없겠죠. 그게 병원체에 작용한다는 거고, 그리고 생체에 작용한다는 것은 아마 이 앞부분에 있는 이야기랑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항바이러스제 여긴가요? 아무튼 뭐 이렇게 귀찮으니까 여기부터 읽어봅시다. 아무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결합해가지고 막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신경작용제는 한 편이라고 했으니까 조금 다르겠지. 그치? 다르겠고, 문제를 쓱 보면은 이것도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니까 지문과 왔다 갔다 해야 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핵심을 파악하게 되면은 쓱 보면서 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보기에서 항우울제 작용을 이 전연접 뉴런, 후연접 뉴런, 이거 연접 틈새, 이 세 가지와 신경 전달 물질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신경 전달 물질 알아야겠지 당연히. 신경 작용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에 관여하는 방식으로, 자, 읽어볼게요. 사람의 정신 행동에 영향을 주는, 쭉 같이 읽어봐요. 생물학적 효과를 내는 약이다. 하나의 뉴런에서 발생한 전기 신호는, 지금 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나요? 뉴런, 전연접 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네요. 하나의 뉴런에서 발생한 전기 신호가 뉴런 말단에 도달하여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를 하고, 그리고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은, 자, 머릿속으로 잘 생각해요. 신경 전달 물질은 머릿속으로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일단 모르겠고, 전기 신호가 그냥 읽는 대로 뉴런 A에 작용을 해서 뉴런 A가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인접한 뉴런 B의 수용체가 뭐라 그랬죠? 받아들인 녀석이라고, 맞춰진 녀석이라고. 그쵸? 수용체의 화학 신호를 전달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이러한 신호, 이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매개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경 전달 물질은 세로토닌인데, 우울증과 관련돼서는 세로토닌 혹은 노르에피네프린인데요. 보통 후연접 뉴런 수용체에서 기능을 다하고 전연접 뉴런에 재흡수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라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사실 전연접 뉴런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흡수라는 단어를 쓰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얘는 전연접 뉴런이고요.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이 후연접 뉴런 B에 가가지고 기능을 하고 다시 재흡수가 된다는 이야기죠. 지금 그림 그대로 나오고 있죠. 이 과정에서 뉴런 간 연접 틈새라는 녀석이 이 사이에 이렇게 있는데 연접 틈새에서 이러한 세로토닌이나 노르에피네프린의 농도가 낮아지면 우울증이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접 틈새에서 뭔가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그런 식으로 이걸 읽으면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항우울제. 이제 봅시다. 딱 그대로 나오네요. 연접 틈새에서 이들 신경 전달 물질의 부족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약효를 낸다. 이제 문제를 쓱 가봐요. TCA, SNRI 이것도 이야기를 지금 하고는 있는데 여기까지 일단 이 그림에 대한 이야기는 전부 다 이해를 했잖아. 자, 보통 가에서 분비된 세로토닌이나 노르에피네프린은 이게 뭐라 그랬어요? 신경 전달 물질이니까 전연접 뉴런에서 분비가 돼가지고 후연접 뉴런의 수용체에 갔다가 다시 전연접 뉴런에 재흡수되겠죠. 그래서 가로 재흡수된다. 여기에서 이 과정에서 연접 틈새에서 이 녀석들이 부족하게 되면은 우울증이 나타난다고 했죠. 방금 전에 우리가 그냥 눈으로 읽었던 거 다 기억이 나죠. SNRI 항우울제? 이 녀석이 나 후연접 뉴런에 지속적으로 흡수됨으로써 다에서 연접 틈새에서 신경 전달 물질의 농도가 높아지는 효과를 낸다. 일단 농도가 높아지는 효과를 낸다라는 것이 항우울제의 기능이 맞죠. 연접 틈새에서. 그러면은 후연접 뉴런에 지속적으로 흡수가 되는지를 보면 되겠죠? 재흡수를 억제하거나 이게 첫 번째. 그리고 후연접 뉴런의 수용체와 결합. 그쵸? 후연접 뉴런의 수용체와 결합 하는 식으로 신경 전달 물질의 농도가 높아지는 효과를 낸다 라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흡수됨이라는 말은 여기에 맞나요? 흡수됨이라는 것은 이 흡수됨, 수용체와 결합한다라는 것이 흡수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앞에 뭐가 나와 있나? 딱히 이제 흡수라고 할 순 없고 수용체에 화학 신호를 그냥 전달한다 정도로만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이거는 물음표를 치고 하지만 일단 그 기존의 모습 자체는 조금 일치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번 선지는. 다른 선지 혹시 뭐 있나 한번 봐볼게요. 우울증의 치료를 위해 다에서 세로토닌이나 노르에피네프린의 농도가 높아지도록 하는 방식을 활용하죠. 그쵸? 그대로 나와 있죠. 다에서 신경 전달 물질의 농도, 이거 연접 틈새에서 신경 전달 물질의 농도가 높은 상태로 장기간 유지되면 수용체의 민감도가 떨어지게 된다? 이 부분이 어디 있나요? 수용체의 민감도? 수용체의 민감도? 약을 장기간 남용하게 되면 수용체의 민감도가 떨어지게 된다. 약을 장기간 남용한다는 것은 뭐예요? 약을 장기간 남용한다는 게 뭐예요? 약을 장기간 남용한 결과가 4번에서 말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농도가 높은 상태인 거죠. 그렇다면 수용체 민감도가 떨어지게 되겠죠. 5번 항우울제는 가나 나의 수용체, 가의 수용체나 나의 수용체와 결합하여 우울증에 발현되는 원인을 완화하는 효과를 낸다? 가나 나의 수용체, 가와 나의 수용체가 아니라 가나 나의 수용체죠. 그쵸? 가나 나의 수용체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전연접 뉴런의 수용체와 결합하는 녀석이 있고요. 후연접 뉴런의 수용체와 결합하는 녀석이 있네요. TCA와 SNRI의 기전은 다른 거죠. 어찌됐건 여기 혹은 여기 둘 중에 하나에 결합한다는 말은 맞는 말이네요. 그쵸? 동그라미. 그러면 2번이 답인데 결국은 2번이 답인데 이 2번은 뭐예요? 지속적으로 흡수됨이라는 말이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이게 몇 번이고? 189번이지. 그쵸? 다의 연접 틈새에 신경 전달 물질의 농도가 높아지는 효과를 내는 건 맞지만, SNRI 항우울제가 지속적인 흡수 부분은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수용체와 결합하거나 재흡수를 억제한다는 거죠. 우리 그리고 흡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였어요? 이 신경작용제에 설명할 때 흡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이 재흡수 단계뿐이었죠. 이 앞부분은 흡수의 개념이었어요? 아니면 흡수의 개념이 아니었어요? 흡수의 개념이 아니었어요. 화학 신호를 그냥 전달해 줄 뿐이었어요. 지속적으로 해주게 만듦으로써 그 농도를 높여주는 연접 틈새의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의 농도를 높여주는 효과를 낸 거죠. 흡수란 말은 쓰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답은 2번인 것 같네요. 이거 살짝 근데 애매한 느낌이긴 해. 애매한 느낌이긴 한데 이 개념을 좀 아셔야 돼요. 자, 보시면은 다시 설명할게요. 이러면서도 앵할 수 있으니까 자, 가 전연접 뉴런, 나 후연접 뉴런에서 만약에 신경 전달 물질이 3개가 나왔어요. 그쵸? 그리고 나에서 가로 다시 3개가 돌아가면서 얘가 안으로 들어가서 없어지면 흡수가 일어난 거예요. 오케이? 얘가 여기로 갔다가 없어져야 흡수인 거예요. 응? 갔다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 비잖아. 그쵸? 비죠. 비면은 다시 흡수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수용체와 결합. 나에서는 수용체 결합이고요. 흡수를 이야기하는 곳은 전연접 이론에서 이 과정에서 흡수를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흡수를 억제한다고. 왜 흡수를 억제할까요? 이것까지 생각을 해볼까? 왜 재흡수를 억제해야 될까? 재흡수가 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연접 틈새의 신경 전달 물질이 그만큼 재흡수가 된다는 거죠. 없어진다는 거죠. 연접 틈새에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떨어지게 되면 일어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우울증이라 그랬어요. 연접 틈새의 농도가 낮아지게 되면. 그쵸? 이 농도를 재흡수 억제로 높여주는 거예요. 결국은 SNR의 항우울제에 대한 이 설명, 이 부분 읽으면 되는 거긴 했네요. 좀 설명이 복잡해졌나? 이게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